오늘은 책임보험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물론 영상 자체를 놓고 보면은 책임보험 피해자들이 봐도 뭐 좋을 만한 영상이긴 한데, 어쨌건 오늘 목표는 가해자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어. 종합보험에 가입이 어쩔 수 없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책임보험으로 뭐 그래가지고 책임보험으로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책임보험으로 운전하면 사고를 내면 안 돼요. 사고를 내면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거야, 원래. 근데 어쩔 수 없이 책임보험을 들어가지고 한단 말이야, 운전을. 그러다 사고를 냈다. 그럼 그때부터 참 골치 아플 만한 일이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그랬을 때 요즘 가해자가 책임보험인 그런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천안에 코로나가 좀 잠잠해졌을 때였을 거예요. 저녁 식사를 하러 가는 중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본격적인 저녁 식사 시간도 아니고 조금 이른 시간이었어요. 전 요즘 운전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잘 몰랐었는데 정말로 배달 오토바이가 많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배달 음식을 싫어해가지고 짜장면을 먹더라도 꼭 찾아가서 먹지 이걸 배달시켜 먹고 그러진 않거든요. 어쨌건 전 배달 음식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많은지 몰랐었는데, 길거리에 정말 오토바이가 많더라고요. 이 모든 배달 오토바이들은 전부 다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차량들이에요. 이 중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오토바이는 거의 한 대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죠. 근데 모든 배달 오토바이들은 이게 어쩔 수 없이 책임보험만 가입해가지고 그렇게 좀 위험천만하게 운전을 하고 있어요. 일단 뭐 배달 오토바이는 보험사에서 책임보험밖에 가입을 안 시켜줘요. 종합보험 가입이 안 돼. 왜냐면은 얼마나 사고를 많이 칠지 알거든. 그거 뭐 배달 오토바이들 잘 보면은 대충 이해가 되잖아요. 전 퇴근할 때 보면은 이해가 되던데. 뭐 그분들은 아니라고는 하시는데, 사실 제 눈에 보이는 상당수의 배달 오토바이들은 기본적으로 뭐 신호등이라든지 뭐 횡단보도라든지 뭐 중앙선 침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기본이던데. 물론 정말 몇 안 되는 비율로 정말 이상한 라이더들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못된 운전을 하다 보니까 그게 뇌리에 각인돼 가지고 그렇게 착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뭐 통계를 내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험사도 몇몇 그 고객 운전을 하고 있는 라이더들과 또 운행 시간이 너무 길다는 점 정도를 지적해 가지고서 종합보험에 가입시켜주지 않아요. 보험사가 바보는 아니잖아. 분명히 사고를 많이 낼 텐데.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뭐 대인 원 책임보험 그것만 가입시켜주는 거예요. 뭐 그러면은 보험사도 그냥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은 책임보험만 가입시켜주면은 지가 사고를 내면은 뭐 사고 낸다면 뭐 나는 이만큼만 책임져주고 뭐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딱 빠져버리니까. 저는 딱 한 번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그런 라이더의 교통사고를 처리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소규모 배달업체라던가 뭐 조그만 식당이라던가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맥도날드인가 버거킹인가 뭐 그런 거 이제 좀 대기업 있잖아요. 글로벌한 대기업 요식업체 그런 데였어요. 그런 데가 기업 그 법인 단위로 그렇게 계약을 한 그런 거를 본 적은 있어요. 근데 요즘은 거의 없을걸요. 왜냐면은 그때 한 번 딱 보고, 그게 몇 년 전인지도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그렇게 예전에 한 번 딱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요즘은 아마 거의 안 되나 봐요, 그게. 뭐 전에 듣기로는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어디까지나 기본적으로 법인 그런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곳이어야 되고, 그리고 1년 보험료가 700만 원을 초과한다나 뭐 그래야 된대요. 그래야지 오토바이 한 대, 그 조만한 거, 그 조만한 오토바이 한 대에 대한 보험금이 그래야지 종합보험이 가입이 된대요. 가입하고 써 그거. 그러니까 어쨌건 오토바이들은 지금 길거리에 넘쳐나고 있는 그 수많은 배달 오토바이들을 거의 대부분은 전부 다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조금 위험천만한 보험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즘 왜 이렇게 책임보험 교통사고가 많은지 뭐 이해할 만하죠. 어차피 종합보험은 가입을 시켜주지 않는데 책임보험은 한번 사고가 나면은 좀 피해가 막심하니까 굉장히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돼요. 뭐 몸을 다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기는 몸을 다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누군가 한 명 다치면은 그거 다 물어줘야 되는 거니까 좀
위험성이 높죠. 근데 뭐 하이리스크면 하이리턴이 있겠죠 아마도. 요즘은 배달 쪽에 수요가 워낙에 많아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뭐 수요가 많으니까 뭐 급여도 많고 뭐 그렇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수입이 좀 어느 정도 좀 많이 높아지니까 더더욱이나 포기할 수가 없겠죠. 그런 수익을 뭐 이렇게까지 호황인 적이 별로 없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차랑 부딪혔어, 오토바이를 몰다가, 그럼 얼마나 다치겠어요, 다쳐봤자. 자기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부딪힌 차가 SUV야, 대형, 요즘은 대형이 인기라니까, 그럼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치겠지. 그 펠리세이드 뭐 GV80 이런데 피해자가 다치진 않을 거 아니에요. 피해자는 피해자지만 실제로 다치는 거는 가해자인 거죠. 실례로 보통 오토바이랑 차랑 부딪히게 되면은 오토바이는 다칠지 몰라도 그 차량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크게 다치는 일은, 그러니까 중상을 입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오토바이가 가해자였을 때, 근데 가해자는 사고 난 다음에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상황이 되는 거고, 피해자는 차량이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다친 건 아니어가지고 자기가 차 몰고 가요 그냥. 그러니까 야, 다치면 내가 다쳐. 그러니까 난 그냥 이 정도의 리스크는 안고 갈래. 그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차피 사고는 내가 조심할 테고, 그리고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내가 크게 물어줘야 될 상황은 없을 것 같으니까. 근데 책임보험 가입자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점이 있어요. 중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경상, 찰과상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네 가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요즘은 책임보험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많이 알아요. 옛날엔 잘 몰랐었거든. 책임보험이 뭔지 아예 모르는 경우도 많았었고, 그거 뭐 찾아봐야지 잘 나오지도 않아. 책임보험에 대한 정보가 없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어떤 정보를 주는, 이런 정보를, 정확한 정보를 주는 사람들은 대개는 이제 법조인일 거 아니야. 근데 책임보험 피해자는 돈이 안 돼요. 책임보험 피해자는 대개는 이제 별로 그렇게 누구한테도 그 도움을 받기가 힘들어. 왜냐면 뭐 일단은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치료비나 합의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거를 뭐 손해사정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데랑 뭐 나누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혼자 알아서 해야 돼. 그러니까 법조계 전문가들이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터넷상에 막 보여주고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유튜브가 있잖아. 요즘은 유튜브에는 별로 그렇게 이게 광고가 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떤 마케팅을 할 의미가 없는 그런 것들 정보도 많이 나오잖아요. 책임보험 피해자는 그 누구도 자세히 뭐 알려주고 이러고 싶지가 않아. 귀찮으니까. 책임보험 피해자는 자기의 고객이 될 리가 없거든. 설마 책임보험 피해자가 찾아와가지고서 뭐 내 사건을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의뢰를 하고 이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호사도, 그러니까 법조계 전문가들이 이런 일에 껴들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근데 아니 유튜브는 다르잖아. 유튜브는 그 자체의 광고 수익도 있고 하니까 뭔가 좀 아는 사람들은 다 달려붙거든. 그래서 뭐 저도 책임보험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서 왔었고, 그리고 뭐 전에 보니까 무슨 뭐 카센터 사장님, 변호사도, 손해사정사도 뭐 하는 사람 많거든. 그러니까 책임보험에 대한 얘기는 되게 많아요. 찾아보면 다 나와. 저 같은 경우에 그런 환자분들이 오면은 치료를 하되 뭐 그분들은 가성비를 좀 따져줘야 되겠죠. 아마도 그렇게 그냥 치료하면 되는데, 근데 법적인 대응 요령 같은 것들은 그 법조계 전문가들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다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책임보험 피해자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뭐 책임보험이 도대체 뭐예요 뭐 이러다가, 아 이게 뭐 치료비에도 제한이 있고 합의금에도 제한이 있다니까 뭐 치료를 하다 말다가 뭐 그러다가 대충 합의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그게 안 돼요. 아프면 치료받고 있으면서 막 검색도 해보고 이럴 거 아니야 이제는. 근데 정보가 많아 이제는. 그러니까 옛날처럼 대충대충 넘어가지 않아요. 물론 아직도 뭐 그런 분들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 이게 내가 사고를 당했는데 말이야, 근데 이게 무슨 책임보험인가 뭔가 그렇대. 그래서 뭐 병원 가가지고서 무슨 진단서 떼고 어쩌고 하니까 120만 원의 한도가 있대. 근데 그 120만 원의 한도가 120만 원 합의금을 준다는 뜻도 아니고 120 내에서 모든 걸 전부 다 해결하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계산해 보니까 치료비는 한 10만 원 나왔고,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은 110만 원 내에서 모든 걸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110만 원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거든, 보험사가. 그러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치료는 한 20만 원어치 받고, 그럼 남은 100만 원 중에서 그걸 100만 원 다 줄 리가 없으니까 한 50만 원만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지금 생각하면 답답한 일이지만 이게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대충대충 하는 거죠. 그냥 욕하면서 그냥 손해를 볼 때는 보더라도 그냥 하는 거지. 옛날엔 그랬어요. 아, 이거 뭐 책임보험인지 뭔지 때문에 치료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합의금이 작대, 치료를 받아가지고. 아니, 치료를 받았는데 합의금이 줄어드는 게 어딨어, 세상에. 근데 그런 부분이 있대, 실제로. 그런 거라니까. 근데 이제 거기 분통이 터지지. 아, 나 아파 죽겠는데. 아니면은 내가 본 손해가 얼만데. 난 그때 뭐 어디 중요한데 자리에 못 나가가지고서 계약이 빠그라져가지고 뭐 얼마를 소대맞는지. 어쨌건 뭘 못 해준대.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래, 그게. 그러니까 뭐 병원 찾아가가지고서 병원장 멱살 잡고서 뭐 누가 그런 CT 비싼 거를 찍으라고 했냐. 그리고 뭔 놈의 CT가 80만 원에 우리 동네 가면은 뭐 15만 원, 20만 원이면 찍더만. 너희 바가지 씌워가지고 말이야, 어? 내가 뭐 어지럽다고 하고 토하고 그래가지고서 뇌 손상이 됐을까봐 찍었다고? 아, 이게 척 보면 몰라? 아니잖아. 아니라며. 찍어보니까 이런 것도 몰라? 아이 돌팔이 같은 놈한테 걸려가지고 치료는 고사하고 뭐 진단비에서 전부 다 날리고 치료는 얼마 받지도 못하고 합의금 뭐 10만 원 준다고 하고 20만 원 준다고 하고. 뭐 옛날에 시골 병원 가면 이런 해프닝이 정말 많았어요. 이거 뭐 정보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피하 식별도 안 되고 어디다가 분풀이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처리 방법은 아무것도 모르고. 실제로 문제가 있는 거는 가해자인데, 그 가해자는 뻔뻔하게 그냥 있는데 그 가해자한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엄한 데다 화풀이하고 돌아다니고 뭐 씩씩거리고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아니라니까. 요즘은 조금만 좀 게으름만 없으면은 정보를 쉽게 찾을 수가 있거든. 요즘은 조금만 부지런 떨면은 정보를 잘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피해자가, 그러니까 책임보험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이 이제는 자기 권리를 찾는 법을 알아. 물론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있긴 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원활하게 처리를 하려면은 합의금이 좀 줄긴 줄어. 어쨌건 피해자가 본인이 뭐 받을 수 있는 치료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권리를 찾는 방법을 알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처럼 가해자들이 아주 맘 놓고 있을 수는 없어요. 무지로 인해서 찾지 못했던 그 권리, 그러니까 뭐 금전적인 권리가 되겠죠. 그런 금전적인 뭐 치료비가 됐든 합의금이 됐든 간에 그런 금전적인 권리를 찾는 방법을 피해자들이 알게 됐다. 그렇다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이제 피해자가 찾게 되는 그 금전적인 권리들은 가해자한테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책임보험 가해자가 뭐 나 몰라라 이렇긴 좀 쉽지가 않아요. 심지어 옛날에는 9대1만 딸 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책임보험 가해자가 100대 빵이 아니라 9대1만 따가지고 자기가 10%만 과실을 부과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피해자는 뭐 이건 뭐 책임보험이란데 이게 뭐야, 이게 뭐 내가 치료를 더 받아야 돼, 그 다음 합의금으로 나눠야 돼, 그러고 전전긍긍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어우, 저 사람은 종합보험에 들었네. 종합보험이면은 뭐 내가 90%의 과실이 있긴 하지만 어쨌건 치료비 같은 건 전부 다 대주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가가지고 병원에 들어눕고, 그리고 협상도 잘해요. 협상을 잘하게 되면은 종합보험이니까. 종합보험이면은 치료비가 무제한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뭐 가해자라고 할지라도 그냥 대충대충 합의를 좀 해줘야 되거든. 근데 이 사람이 뭘 좀 알아가지고 들어 누워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합의금을 많이 줘요. 한 2, 300씩 챙겨줘. 지금 피해자는 이게 치료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쪼개 쓰고 그러고 있는데, 근데 가해자는 그러고 있단 말이죠. 가해자는 이렇게 마음이 편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옛날엔 됐어요. 몰랐으니까, 피해자가. 근데 이제는 계속 얘기하듯이 피해자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니까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거를 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알아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처한 상태에서 최상의 보상을 받고 적어도 가해자를 굉장히 괴롭게 만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책임보험 가해자가 마음 편하게 있기는 힘들어요, 이제는. 2.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들 일반적인 생각은 뭐 사고가 나면 내가 다치겠지, 설마 차 타고 가는 사람이 더 다치겠어? 다치면 내가 더 크게 다치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차에 타고 있어도 생각보다 크게 다칠 수도 있어요. 물론 잘해야 12등급이겠죠. 근데 12등급에다가 2주 진단이 나오는 그 정도 상해라고 할지라도 치료는 굉장히 오래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일단 고지라되면은 2주 진단을 받더라도 2년이건 20년이건 계속 치료를 받을 수도 있어요. 고지라되면은 별거 아닌 병으로도 오랫동안 고생할 수 있는 거죠.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면은 괜찮다고 할 때까지 계속 치료를 해줄 의무가 있어요. 아, 난 어차피 책임보험이라서 어차피 치료 얼마 받지도 못할 거야, 아마. 아, 요즘은 피해자들도 잘 안 되니까요. 정보가 많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피해자가 됐다고 할 때까지 계속 다 치료해주고, 그리고 적절한 합의금도 주고, 그래야지 끝나는 거예요. 그냥 뭐 그 돈으로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뭐 얼마 다치지도 않은 것 같던데? 이렇고도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정말 깝깝한 일이기도 한데,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분도 많아요. 보면은 가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전화를 건 다음에 따져요. 아니 왜 아직도 치료받아? 그거 얼마나 다쳤다고? 에? 대충 치료비 다 썼다는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냐? 진단 2주 나왔다더만 2주 진단 받고서 4주 동안 치료했으면 됐지 뭘 더 바라는겨? 나이롱 아니야? 이제 그냥 우리 보험사랑 합의해. 뭐 일처리를 이렇게 해. 이건 정말 어이없는 일이에요. 무슨 배짱으로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뭐 네가 치료를 받느니 맞느니 이런 일을 어떻게 해. 치료비는 진작에 다 소진된 것 같은데 피해자가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아마 그 피해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자상특약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 들어놓은 보험 중에서 무보험 특약이라든지 뭐 그런 걸 가지고서 치료를 받고 있는 걸 거예요. 그러면은 치료비를 신경 안 써도 되거든. 요즘은 어지간하면은 보험 설계사분들이 웬만하면은 자상이나 무보험 특약을 하라고 해요. 무조건 싸게 하라는 얘기 잘 안 해요. 자상이나 무보험 특약이 있으면은 이렇게 책임보험 가해자한테 교통사고를 당하더라도 다 해결 방법이 있거든. 이게 제가 초창기에도 했던 얘기인데 그 뭐 타단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자동차 공유인가 뭔가 하여튼 그런 거. 그 뭐 카풀을 한다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전부 다 그 책임보험 정도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요즘은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필수야. 무보험 특약이랑 자상 특약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보통은. 그러니까 다들 그 정도는 뭐 하라고 가입하라고 추천을 해주고 그리고 다이렉트 보험으로 하는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할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웬만한 사람들은 책임보험 가해자에 대한 대비책이 다 있어요.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그 환자분은 당신하고 합의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보험으로 치료 다 받고 자기 보험한테 위로금 받고 그렇게 하고서 끝낼 생각인 건데 그렇다면은 그 피해자는 치료를 다 끝내게 되면은 그 치료비 전체하고 위로금 같은 것들, 그 합의금이나 마찬가지지. 그거를 전부 다 보험사가 다 해결을 해줬으니까 그거를 가해자한테 청구해요. 전액을. 지금 그런 상황인데 걷다 대고서 이제 그냥 우리 보험사랑 합의해. 뭐 일처리를 이렇게 해.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 피해자가 책임 한도 이상의 치료비를 넘겼을 때부터는 모든 치료 한 번 한 번에 대해서 그 모든 치료비를 전부 다 보험사가 다 자기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내줬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합의금 같은 것도 없을 테니까 전부 다 뭐 위로금이라고 해가지고서 기본 약관에 따라 가지고 뭐 어느 정도 좀 많지는 않지만 적은 돈이라도 합의금을 어떻게 해줬을 거예요. 그거 다 해줬어 이미. 이게 만약 가해자가 굉장히 뭐 못된 사람이고 피해자가 굉장히 어수룩해 보인다고 한다 쳐요. 그래가지고서 이게 가해자가 피해자를 만만하게 봐가지고서 아 저거 내가 나중에 만나가지고서 막 윽박지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한 돈 10만 원 줄 테니까 합의해 이러면은 합의를 해주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책임보험 가해자는 나중에 피해자하고 만나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보험사랑 만나요. 이미 끝났을 때쯤이면은 별거 아닌 접촉사고 가지고도 치료비가 누적된 게 뭐 몇십만 원일지 몇백만 원일지 모르고 그리고 뭐 합의금도 이미 줘놨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다 물어줘야 될 상황인데 대기업 보험사 법무팀이 와가지고서 돈 내놔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디다 대고서 뭐 구슬리고 뭐 협박하고 그럴 수 있어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피해자가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면은 전화라도 한 통화 해가지고서 빈말이라도 뭐 괜찮으시냐 미안하게 됐다 뭐 아니면은 뭐 지금 뭐 합의를 하시면은 뭐 합의금 얼마 안 나올 텐데 제가 좀 어떻게 보태가지고 좀 보완을 해드릴 테니까 합의를 하시는 게 이렇게 빌어도 시원찮은 판인데 걷다 대고서 아니 왜 아직도 치료받아 그거 얼마나 다쳤다고 이러고 있으니 참 깝깝한 일이죠. 세 번째 그리고 차를 쳐가지고서 차에 탄 사람은 아이 절대 다치지 않아 뭐 이렇게 뭐 상상을 하든 말든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근데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책임보험 교통사고의 피해자들 대부분은 보행사고예요. 이건 이번 조항의 추측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치겠지. 오토바이로 사람을 쳤는데 크게 다칠 수도 있지. 인도에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쳤어. 버스에서 막 내리고 있는 사람을 쳤어. 원동기 출입금지라고 써있는 아파트에 가가지고서 놀고 있는 애들을 쳤어.
그러면 많이 다치겠죠. 이건 정말 치료비가 많이 필요할 수 있어요. 당연히 책임보험에서 해주는 거 가지고는 택도 없죠. 네 번째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건 조금 심화 과정 같은 건데, 몇 번 얘기했지만 교통사고 치료비는 한방치료 좀 비싸죠. 교통사고에서 한방치료비는 꽤 비싸요. 양방보다 훨씬 비싸요. 근데 초기에만 비싸요. 초기에만 좀 치료비가 많이 나오고 나중에 되면은 오히려 양방치료비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일정 기간 지나면은 뭐 피해자가 치료받는 게 그렇게 무섭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얼마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아마. 근데 책임보험의 경우에 가해자의 책임보험에서 인정될 수 있는 치료비를 전부 다 소진을 하고, 그리고 피해자가 자기의 약관을 이용해 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면은 그 전에 치료받았던 내용들이 리셋이 돼요. 그러니까 뭐 뭐는 몇 번 받을 수 있고 뭐는 얼만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싹 리셋이 돼요. 그냥 새로운 사고로 인식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싸다고 하는 초창기, 그러니까 사고 초기에 인정되는 교통사고의 그 어마어마한 한방 치료비가 다시 시작이 돼요. 더블로. 물론 완전히 두 배는 아니긴 한데 어쨌건 고가의 시술이 전부 다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더더욱이나 더 많은 치료비가 다 더 누적이 되겠죠. 한방 치료는 처음에 어마만큼 나왔다가 나중에 점점 줄단 말이지. 그런데 근데 이건 아니야. 이건 한번 확 많이 나오다가 치료비가 그러다가 점점 줄다가 다시 자기 보험으로 바꾸면서 또 확 늘어났다가 또 점점 줄었다가 이런 식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치료비가 훨씬 많이 나오고, 그거를 가해자가 전부 다 갚아줘야 돼 나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보험사 법무팀이 와가지고서 차압을 하기 때문에 그냥 뭐 빌고 윽박 지르고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금융 대기업에 있는 법무팀의 추징을 피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고, 그게 가능하겠어 설마. 그러니까 피해자가 많이 다친 것 같으면 진작에 만나가지고 뭐 사과도 하고 뭐 더 추가 보상에 대한 논의도 하고 진작에 했어야지. 나중에 가가지고서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들이면 되나. 이미 그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을 전환한 그런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당신하고 합의할 생각이 아예 없는 건데 안 돼요. 물론 아직도 피해자들이 전부 다 그렇게 발빠르게 알아보고 그러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책임보험 어쩌고 그러면은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서 멍 때리고 있다가 뭐 치료는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그러다가 뭐 합의금 준대나 그러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아마도. 나중에 책임보험이 뭔지 알게 되고서 보니까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 없어. 그럼 열받아가지고서 뭐 또 병원 가가지고서 의사 멱살 잡고서 그런 사람도 있겠죠. 지금도 아직도 있겠지 아마도. 하지만 지금은 거의 대부분은 좀 그 정보가 워낙에 많아져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잘 속지도 않고, 그러니까 만약에 책임보험 가해자로서 그 사고를 냈다, 굉장히 경미한 것 같아. 그럼 좀 지켜보기도 해야겠지만 이거 금방 끝날 게 아닐 것 같다 싶으면은 피해자랑 컨택을 좀 해보세요.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뭐 접근 뭐 해야지 뭐. 일단 끝. 아니 왜 아직도 치료받아? 그거 얼마나 다쳤다고? 에? 대충 치료비 다 썼다는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냐? 진단 2주 나왔다더만 2주 진단 받고서 4주 동안 치료했으면 됐지 뭘 더 바라는겨? 나이롱 아니야? 이제 그냥 우리 보험사랑 합의해. 뭐 일처리를 이렇게 해.